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대박클럽이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던 중에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크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2037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고요. 하지만 코스닥은요.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500선 초중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6포인트 하락하면서 502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코스를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시죠. 주신학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연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늘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오늘장 보면서 조금 지쳐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기조 살아있고 뉴욕 증시 호조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주신학님의 의견 또한 들어보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제 어떤 뉴욕 증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금 연고점을 갱신을 해주는 아주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자, 다우존스를 보실게요. 자, 주가가 21선은 넘어서 왔어요. 넘어서 왔는데,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골든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눌리면서 조정을 마쳤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밀리지 않고서 옆으로 흘러가는, 그죠? 옆으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상승을 시켰던 그 주역들이 아래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고점 꾸준하게 갱신해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연평도 지난 주말이었죠. 연평도에 사격 훈련 한다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국내 코스피 증시에 약간 또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자, 차트 보시면은 11선을 터치를 해주는, 자, 조정의 빌미가 됐었다라는 거죠. 살짝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약간 조정받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종가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것.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날 이제 그 조정받을 적에 개인들만 대량으로 매도를 해주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겁니다. 즉, 메이저 세력들은 국내 어떤 이제 코스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그냥 개미들만 불안해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포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짚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다라는 거죠. 즉, 주가가 저항대에 지금 위치를 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즉,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탄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조정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그냥 눌림목 정도의 흐름만 나오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지금 수급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런 패턴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금은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투신권에서는 워낙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도 그렇다시피 지금 시장의 펀드 환매를 보시면은 지금 펀드 환매 쪽의 자금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연일 매도세를 기록하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보시는 이제 연두색 선이 펀드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떤 펀드가 되겠는데, 계속적인 매도세에 의해서 지금 지수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수신권의 이런 매도세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매도세는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끊이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예, 막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세가 통상적으로 한 1,000억 이상씩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갑작스럽게 3,000억이나 3,000억, 4,000억 정도 이상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상 어떤 그 조짐이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 급락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지만 수급이 아마 바뀔 겁니다. 과거 2007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했었고요. 한 5월 달부터인가 그랬을 겁니다.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 물량을 누가 받았어요? 기관에서, 즉 투신이 받았었죠. 투신과 외국인들의 어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7월 달, 8월 달부터 돼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출렁 걸었었죠.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수급이 분명히 바뀌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기관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갔었다. 하지만 당분간 그 흐름은 유지가 됐으나 곧 큰 조정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 주신항의 볼적에는 당분간은 이 흐름이 유지가 되는데 언젠가 이제 차후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긴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에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전망은 항상 주신학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은요, 이 산터랠리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떠한 전망을 내려주실지 주신학님의 의견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그죠? 예. 네, 다들 뭐 계획들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매매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그동안에 차라리 기존에 최근 들어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IT나 금융주나 뭐 그런 종목들 정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은 어쩔 때 눌림목을 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점은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기전자 쪽은 꾸준하게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와 반대로 움직였던 종목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아직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떤 악재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차익 실현, 기관, 특히나 기관은 제가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즉 그 기관의 어떤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종목들, 하지만 모멘텀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정유, 화학, 뭐 조선, 그리고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은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고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 한 2-3주 전이었나요? 그때 조선주 관심 있게 보자 이제 갈 때 됐다 바닥 찍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그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직 덜 오른 조선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못 갔었던 한진중공업이라든지 그 이제 한진중공업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다시 살짝 탄력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런 매매 전략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지수와 반대로 움직였던 단기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유지하시라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스톱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톱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들어보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요.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 꼭 써주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추신항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그렇다면요.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홀딩 관점을 제시하셨던 한국타이어 수익률이 괜찮은 상태고요. 그리고 한라, 공주와 테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해서 6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타이어와 한라공주, 테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뭐 추천가 대비 한 7%에서 8% 사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해서 이틀 전에 급등했을 적에 차익 실현 분할 매도 들어갔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눌림목이다. 홀딩 지속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어요. 신고가를 갱신했었거든요. 그죠? 차트 보시면 신고가 갱신했었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량 거래가 필수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주포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12월 1일부터예요. 그죠? 자, 12월 1일, 이때가 바로 이제 기준 양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목들인지 간에 여러분들 항상 반드시 기준이 되는 캔들을 잡고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보유 마지노선, 그죠? 손절 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책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장대 양봉 있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양봉이에요, 바로. 이 양봉을 바로 이제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적에 하락 추세였는데 이 양봉이 출현함으로써 추세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추세 전환 시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양봉에서 그리고 대량 거래. 제가 2주 전쯤에 우량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법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내지는 어떤 추세 전환을 시도했던 그런 양봉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양봉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 양봉의 몸통 내에서 주가가 가벼운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눌림목권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가격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3%에서 5% 사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할 매도 각자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물량은요, 매수가를 위협을 할 때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 주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가요, 한국타이어의 주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JP 모건 서울과 그리고 도이치 창구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두 창구가 이제 주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두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수 물량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매수를 언제 했느냐? 대량 거래 터질 때 있죠? 이 대량 거래 터질 적에 외국인 매수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그 물량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 유지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위협 시에는 익절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재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주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한국타이어 AS 해드렸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죠. 한라공조. 신축전가 대비해서 16% 상승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한 4주 전이었나요? 제가 강연회를 했었는데, 강연회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국타이어와 한라공조였어요. 혹시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대한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리고 한라공조가 주가가 빠졌던 거는 악재가 아니라 단순 차익 실현이었다. 누구의? 기관들의,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빠진 거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줘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량주 중에서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빠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빠졌는지 이유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단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빠진 거라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 단 전제 조건은 상승 추세. 가는 종목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죠. 즉 한라공조는 가는 종목이었고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단기간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왔었고 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금이 매집을 하고 있다.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오늘까지도 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 2만 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22,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보는 전략입니다.
네, 추천가 대비해서 3% 상승했습니다. 테스까지 이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테스의 경우에는 일단 추천가 대비 3%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밀렸는데요. 그리고 거래량이 괜찮았어요. 나머지 물량 뭐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17,500원 오늘 저점이 되겠죠? 네. 17,500원 이탈 시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다 홀딩 전략을 세워두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 세 종목 더 있었는데요. BHI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자면 손절선에 다다랐지만 그래도 추천가 대비해서 4% 정도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NC소프트와 하림은 그 밖에 다른 흐름들은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NC소프트와 하림 그리고 BHI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종목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다들 뭐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 NC소프트 CEO인 김택진 씨가 이제 그 야구단을 창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급격하게 냉랭해지면서 장중에 뭐 거의 뭐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왔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야구단을 창단한다. 아직 KBO에서 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다. 승인이 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야구단을 창단한다 하더라도 당장 되는 게 아니죠. 당장 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2군에서 먼저 뛰게 됩니다. 2군을 하다가 나중에 1군 될 때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그 가능한 일도 아닌데 너무 이제 그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 아닌가, 과민하게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매도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그죠?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빌미에 대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구단 창단을 갖다가 야구단 창단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기관들은 내다 판 거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낙폭 과대 구간이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드렸었는데 야구단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면서 빠져버렸어요. 그죠? 저점을 깨서 손절만 하셨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매수 들어가시면 충분히 복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 손절하신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종목 추천 시간에 자세한 대응 전략과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다음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은 네. 2% 손절이죠, 그죠? 네, 하림은 추천가 대비 2% 밀려서 손절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직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손절 원칙은 지키셨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종목은 BHI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다음날 바로 상승했었죠. 지금 한 3.4% 정도 추천가 대비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 5% 수익권에 도달했으니까 목표가 달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6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신하게 특공기비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양봉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양봉이죠. 강한 양봉, 상한가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상한가 말고도 여러분들 강한 양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점핑 양봉이 되겠는데요. 점핑 양봉의 실전 매매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핑 양봉. 그럼 갭상승 출발해서 양봉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있었다는 것일 텐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점핑 양봉. 말 그대로 점프한 양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가 동시에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시가를 누가 만듭니까? 일반 개미들이 만들지 않죠. 반드시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만드는 가격이 바로 시초가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개입을 띄운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뭐예요? 세력들이 아침에 개입을 해서 약간 어떤 물량을 넣어서 동시효과를 전일 종가보다 상승시켜서 출발을 한다는 뜻이겠죠. 즉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시초가 갭이 떴다고 해서 다 양봉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갭상승이 의미가 있느냐? 자, 점핑 양봉 내지는 갭돌파 양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그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강한 양봉, 특히나 뭐 어떤 상한가 같은 종목들은요, 거의 다 갭상승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판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떤 그 차트상에서 어떤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물대가 있으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죠? 매물대가 있는데, 어떤 날 갑작스럽게 시가 갭이 뜨면서, 장중에 돌파할 때는 밀리는 거예요. 장중에 돌파 시도가 나오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시초가 갭이 뜨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는 이 가격,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0원 가격대에서 근접만 하면은
저항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초가 갭이 뜨면서 출발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초가 갭이 뜨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초가 갭을 띄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은 5호장까지는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자신의 물량을 팔기 위해서 갭을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갭을 띄웠다가 음봉이 나오겠죠? 그죠? 갭을 띄웠다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빠져버립니다. 갭만 띄우고. 그럼 시초가 갭이 뜨는 것을 보고 매수했던 개미들은 바로 물려버리게 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제? 5호장이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깔끔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평소에는, 기존에는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갭 상승을 출발했는데 오전에 보니까 양봉이에요. 자, 양봉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런 양봉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후 1시, 2시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평소에 고점대에서 계속 밀렸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가격대만 되면은 세력이건 개미건 간에 물렸던 사람들이 던진다는 소리죠. 저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거고요. 기존에 악성 매물, 물렸던 사람들도 매도를 한다는 소리예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5호장까지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 뭡니까, 여러분들?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죠? 매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 매물들을 누군가가 잡아먹고 있다는 소리죠.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받는 힘이 강하지 못하면은 음봉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5호장까지 양봉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캔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캔들은 강한 거다.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점핑 양봉.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점핑 양봉을 이런 거로 합니다. 이런 캔들을 점핑 양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라면은 과연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점핑 양봉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주가가 내리지 않고 끝까지 시초가보다 더 올라와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보면 되는지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갭이 떴습니다. 예. 갭이 떠서 어떤 매물대로 할게요. 매물대를 뜨는 갭이 나왔다. 보통 이제 한 갭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요. 한 1%에서 3% 정도, 그죠? 1%에서 3% 정도 갭이 적당하겠어요. 5% 이상 뜨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3% 정도 갭이 뜨면서 출발한 양봉. 그리고 5호장, 언제? 오후 2시 전후. 네. 네. 오후 2시 전후까지 반드시 양봉인 것을 확인을 해라. 왜냐면은 오후 1시, 2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그 종목들별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죠? 갑작스럽게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지나서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도 가끔씩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까지 양봉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수가 있느냐? 자, 언제 매수할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매수하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양봉이 뜨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요. 이날 종가 베팅. 자, 이날 종가 베팅 관점도 있겠고요. 물론 캔들이 길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캔들이 너무 길어버리면 여러분들 종가 베팅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종가 베팅이겠고, 이 종가 베팅의 비중을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에 매수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 자산 대비 한 10% 정도를 들어가신다, 10% 정도를 정해놨다 하시면은 종가 베팅 들어갔을 때 일단 5% 정도만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보통 양봉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양봉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음봉이 많이 나오죠. 양의 원리. 이것도 강의했었어요. 자, 양봉 다음날, 점핑 양봉 다음날 나오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음봉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2차 매수. 손절매는 여러분들, 손절매는 어디서 잡느냐? 5일선. 자, 갭이 떴기 때문에, 주가가 들어 올렸기 때문에 5일선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윗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절 가격은 5일선, 네,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거기를 손절매로 잡으시는 게 좋다.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서 양봉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음봉이 나온다면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 되지, 굳이 비싸게 종가 베팅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갭도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신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매수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2차 매수 하시는 게 괜찮다. 아니면 뭐 못 잡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음봉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싸게 잡아요. 그죠? 싸게 잡아서 올라갔을 경우에 수익이 크겠죠? 그리고 밀렸을 경우에 손절매를 해도 리스크가 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봉 매수를 주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그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점핑 양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전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차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실전 차트를 보셔야 좀 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자, 먼저 금호석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점핑 양봉이 나왔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언제였느냐? 요 날이죠? 자, 네. 딱 눈에 띄실 겁니다. 요 날입니다. 8월 달이었죠? 자, 주가가 그 매물대가 어디였어요? 딱 보시면은 59,000원 전후, 그죠? 59,000원 전후에 매물대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리고, 못 가서 밀리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세요? 갭이 1.8% 떴어요. 1.8% 뜬 상황에서 그 다음날 뭐가 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음봉이 하나 이쁘게 나와줍니다.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다라면은 양봉에서 종가 베팅, 그 다음에 음봉에서 매수.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건 제가 그 당시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급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강한 양봉, 누군가가 매수를 매물을 받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양봉을 확인을 하고 매수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 기법입니다. 단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날 바로 8% 상승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 자, 호남석유 한번 볼게요. 예. 호남석유도 이제 비슷한 그런 구간이 나왔었죠. 자, 지금 종목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호남석유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잠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가끔씩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나오고 있는데 여튼 지금 뭐 제가 준비한 종목들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일단 뭐 호남석유도 있었겠고 그리고 뭐 GS건설이나 또 NCB 네트워크스나 또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호남석유 한번 이제 나오네요. 예. 네,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죠. 그죠? 자, 호남석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비슷했던 그런 구간인데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전고점이 있었습니다. 얼마였어요? 19만 6천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9만 6천원 정도가 매물대였습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갭을 띄우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했었던 게 5일선 살짝 이탈을 시켰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어때요, 여러분들? 교묘하게도 장중에 5일선을 이탈을 시키는 그런 속임수 음봉이 나왔다가 종가상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올라갔더라, 이렇게.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게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냥 정고점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주가가 횡보를 했던 횡보나 어떤 박스권을 만들었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가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음 종목으로는 NCB 네트워크스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여기죠. 네. 자, 이 종목은 캔들이 좀 길었습니다. 상한가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원리를 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역시나 이 종목 전고점대였어요. 자, 주가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분명히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갭이 확 뜨기 시작하죠. 그죠? 갭이 뜨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장중에 올라갔다라면 빠질 수 있을 법한 가격대인데 무시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GS건설이에요. 예,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네, GS건설도 멋진 또 점핑 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죠. 자, 이 종목도 거의 뭐 확실하죠? 예. 주가가 딱 전고점이 있었습니다. 매물대부터 체크하셔라. 83,000원 못 가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가 갭이 3% 떠버립니다. 네, 3% 갭 상승 출발한 다음에 역시나 또 대량거래 터지죠. 대량거래가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파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파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밀릴 자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뭐 차익실을 하겠죠. 그죠? 차익실을 하든지 내지는 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겠죠. 본전 측이 하겠죠.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누군가가 던진 매물을 그대로 소화를 했다는 소리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에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의 이런 대량 매수세도 있었기 때문에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바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하루 쉬어갔었죠.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을 종가상 양봉을 만들었던 케이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급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점핑 양봉이 나온 다음으로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매수 급수였다는 소리죠. 자, 다음 종목은 오성 LS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뭐 급등했던 종목인데, 자, 오성 LST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핑 양봉이 여기였죠. 그죠? 자,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얼마였어요? 8,000원대. 예, 8,000원에서 그 언저리에서 매물대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갭이 뜨면서 짱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양봉으로 마감했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네,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장중에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매물대 주가가 이제 항상 일제 수직 상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차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매물대가 체크가 되죠?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특정 가격대 근처에서 계속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가 어느 날 시가갭이 뜨게 되면은 관심부터 가지셔라. 자, 이런 건 조건 검색식으로도 보통 HTS 보시게 되면은 조건 검색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가갭이 2%, 3% 이상 떠서 출발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전에 검색을 하시다가 오후장에 양봉으로 유지가 되는지 체크만 하신다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이런 점핑 양봉이 나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이었던 점핑 양봉의 매매 전략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순서입니다. 오늘 주신학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AS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예. 자, NC소프트. 자, 이 종목은 저희 그 특공개미 회원님들도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실제로 저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유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꽤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NC소프트 분명히 단기 순이익도 지금 여러분들 1,500억 이상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4조에서 5조 사이 되는 거죠. 코스피 200에다가 뭐 게임 업체입니다만 상당히 우량하고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리니지나 혹은 뭐 아이온이나 기존의 어떤 스테디셀러 같은 이런 상품들이 분명히 현재 높은 비중으로 실제로 온라인 게임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두 리니지와 방금 말씀드린 아이온 같은 종목들이 이런 게임들이 10위 안에 둘 다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게임 업체가 되겠는데 이 게임 업체에서 이제 뭐 그 야구단을 창단하고 싶다. 이 대표이사 김택신 씨가 올해는 그 수건이었다고 하죠. 야구 광팬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구단 창단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승인도 나지 않았고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즉 이게 기관의 차익 실현의 빌미로서 그냥 빌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지지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떠한 종목들이든지 간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09년도였죠, 그죠? 이제 9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20만 원 전후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저항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주가가 저항을 받으면서 세 번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쭉 빠져버렸는데, 자, 이 가격대가 역시나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2010년도 들어서요, 돌파 시도가 나와요. 근데 돌파 시도가 한 번에 성공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여러 번에 걸쳐 파동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난 8월 달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어떤 특정 가격대를요, 단숨에 돌파해버리면 그 가격대가 가지는 지지력은 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NC소프트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다지면서, 그죠? 특정 가격대를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뭐가 형성이 돼요? 그만큼 튼튼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지지라인 때,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자, 이 가격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진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20만원 전후에는요, 여러분들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매물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죠. 이 가격대 20만원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두껍죠, 그죠? 정말 두껍죠.
이 띠가 두껍게 나타났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가격대에 그만큼 많은 매수 물량이 존재하고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지라인 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의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확대를 해봤을 적에도 이 가격대에 가장 큰 물량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자, 여러분들 고점에서 최고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투라고들 하죠. 즉 주가가 곧 빠질 수 있는 어떤 매도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졌다. 즉 바닥이다. 그죠? 반등이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NC소프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와 저희 VIP원님들 비중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매수 추천가는 202,000원 지금 정말 쌉니다. 지금 한 10%에서 20% 사이로 분할 매수 해보시고요. 설사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나와서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밀리면은 제가 그때 추가 매수 해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까지 NC소프트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 있나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도 역시나 기법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되겠죠. 자, 최근에 지수 흐름과 맞춰서 혈강주들 포스코도 그렇고요,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그런 종목들 잘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대량 거래가 터지고요. 그리고 기관의 대량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어디를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으셔라. 즉,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몸통 안에서는 어떻게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높습니다. 가급적이면은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123,500원을 말씀드릴게요. 자, 123,500원 선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기, 그 아래로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매는 당연히 이 양봉의 저점이 119,000원, 119,000원을 이탈하면은 손절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심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빨리 봐야 되는군요. 네, 예. 빨리 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관점이고요. 역시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었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죠. 모멘텀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정유주들 관심 가지셔야죠. 당연히 제가 벌써 한 2개월째 계속적으로 정유주 보셔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매수 추천가는 85,000원 좀 조정 좀 받으면요. 조정 받으면 11선이 좀 깨질 무렵에 그때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점에서는 여러분들 81,000원, 81,000원 이탈 시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호소유까지 담아봤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더 있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OCI 머티리얼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네.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사실 그 예전에 소디프 신소재였던 종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간간히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을 제법 많이 받았죠. 하지만 얘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딱 보시면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죠. 즉 지지라인 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름대로 변곡점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리스크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매수는 104,000원, 오늘 4,200원 종가인데요. 104,000원 아래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101,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두신학님의 관심 종목 모두 4종목 다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분은요. 159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내주셨는데요. 19,6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언제쯤 오를지 화사 전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부산에서요? 예. 네,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차트 괜찮습니다. 지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요. 꾸준하게 들어오진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좀 잊혀질만 하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다. 차트가 18,000원이죠. 18,000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데, 차트를 넓게 펼쳐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초반을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때죠. 눈에 띄는 대량 거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장중에 터졌던 대량 거래인데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그죠? 18,000원, 2만원 사이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주가가 고점을 올라갔다가 돌파했다라는 거죠.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를 돌파했으니까 이 가격대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된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중기간적으로 괜찮겠고요. 매수가 대비 크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니까 보유해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6388님께서 보내주신 LG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5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5,500원이시면 상당히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수익이신데요. 고점에 지금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평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좀 다소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눌림이 없이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으니까 뭐 올라갔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쉬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가격대, 즉 저항대에 지금 부딪혔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뭐 음봉 두 차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분께서 단가가 낮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높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혹시라도 주가가 이제 5일선을 단기적으로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질 것 같으면은 이제 분할 매도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를 위협을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시고 익절을 하시는 게, 즉 손절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매수가 근처에서 익절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종목이 갈 것 같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매수가를 위협하면은 팔아버리고 차라리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미련 가지 마시고요. 밀리게 된다면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08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800원. 네, 비중은 적어주시 20% 갖고 계신데요. 언제쯤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팔았던 종목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했던 종목인데 지금 제가 매수했었던 가격대 근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때요? 하방 경직성, 즉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사실 회사는 괜찮아요. 코스닥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나요? 그때 이제 기사에도 났었던 종목인데 회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LCD나 그런 패널 쪽의 업황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할 때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8,400원이죠. 전저점이 8,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깨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도 괜찮지 않나. 일단은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121선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자, 121선과의 현재 이격도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121선 내려오고 있고요. 주가는 아래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121선과 주가와의 이격도가 좁혀지고 있다.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121선을 돌파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5299님께서 남겨주신 아시아나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요, 지난 11월 5일에 매수하셨거든요. 매수가가 9,650원, 그리고 100% 갖고 계십니다. 잘 가다가 왜 주춤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잘 갔었죠. 정고점도 돌파를 해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추천드렸다가 이제 수익 실현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시세가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너무 빨리 시세가 밀려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 네. 일단은 보유 마지노선을요, 9,500원 정도로, 9,600원 정도 되겠네요. 9,600원 선을 지켜줄 때까지는 살아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원리가 되겠는데, 사실 뭐, 연말로 갈수록 지금 여객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아직 대한항공 주가는 별로예요. 그죠? 대한항공도 크게 보면은, 수렴형인데,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튀어 올라갔었죠? 지금, 항공주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모멘텀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트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단기적인 어떤 이런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밀리고 있다. 자,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매수가 들어온 만큼은 빠져나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 9,600원인가요? 9,600원을 이탈을 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 갖고 계세요. 비중 관리는 어떤가요? 사실 뭐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섣부른 손절매는 타격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탈을 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계시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 요즘에 시장도 괜찮고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010님께서 보내주신 코코 살펴보겠습니다. 코코를 30% 갖고 계신데요, 5,6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코코 살펴볼까요? 야, 5,600원이요. 지금 급등주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런 종목은 방송에서 진단해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장중에 분봉 흐름과 거래량을 보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이제 정말 급등 흐름, 보통 점상 랠리를 가다가 한번 그 투매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요, 기술적으로 5일선이 첫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종목이 있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전에 상장됐던 신규주였는데요. 점상 랠리를 펼치다가 오늘 급락을 했었다가 5일선에서 반등이 났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법에 해당이 되겠는데, 일단 뭐 매수하셨고 이제 수익 중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점상이 풀렸죠. 그리고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사실 뭐 재료를 보고 매수하신 건지 그냥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매수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요,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어떨지, 매수를 좀 차익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손바뀜도 많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오늘 개미들 상당히 많이 매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기적인 관점보다는요, 어차피 이런 급등주들은 단기적인, 개미들은 사실 끝까지 먹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차익을 챙길 줄 아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매수가를 위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밀어버리시고 익절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852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웅진에너지를 보내주셨는데요, 2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네요. 자,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모멘텀이 좋은데 주가가 빠졌다, 빠진 이유를 분석해라. 단순히 그냥 어떤 차익 실현에 의해서 빠진 거라면은 저점에서 변곡점이 나올 때 그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근데 전화 주신 분께서는 매수 타점 보니까 좀 올라왔어요. 일단은 저점에서 올라왔는데요. 자, 웅진에너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관에서 한번 매수가 들어섰습니다. 기관에서 지난 그 10월경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었죠. 그죠? 자, 주가의 상승의 주역은 기관이었다. 하지만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면서 주가 빠졌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특정 가격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어떤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냐? 선을 그어 봅니다. 선을 그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는 곧 지지라인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전고점대에서 지지를 바꿔서 지금 터닝하는 모습 아닙니까? 즉 지지를 받았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모멘텀도 괜찮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가끔씩 이제 그 순매수가 여전히 기관의 순매수가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멘텀은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차트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올라왔고 모멘텀도 괜찮습니다만은 오늘 거래도 제법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 보유하고 계신 관점이 단기적인 관점인지 혹은 뭐 중기적인 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수익 좀 챙기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은요 21선이나 혹은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차트가 깨지려면요 19,000원 선을 이탈을 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을,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 홀딩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점핑 양봉 매매 전략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 하는데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주신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